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6월 8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반등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급락했던 반도체주가 기술적으로 반등한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주요 기업 실적 기대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했습니다. 오늘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요, 4.2% 급락했던 나스닥은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최근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 거래일 13% 급락했는데 오늘 약 10% 급등하며 반등을 주도했고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주요 AI 반도체 종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을 대표하는 아이쉐어즈 반도체는 금요일 약 10% 급락 이후 오늘 7% 상승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급락은 투자자들이 최근 급등한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에 대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차익 실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쯤에서 내가 오른 돈 좀 챙겨야 되겠네 하고 팔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 증시 급락의 여파는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었죠. 한국 코스피가 8% 넘게 하락했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약 3.9% 떨어졌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또한 중동 정세 역시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는데요. 이란은 일요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휴전 유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레바논 관련 합의 위반이 휴전 협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전략적 방어 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즉각적인 휴전을 원하고 있으며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고 또 이후 이란 외교부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했다고 발표하면서 긴장 완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고조로 상승했었지만 휴전 기대가 살아나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2달러 부근에서 1% 미만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시장은 물가지표 발표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역사상 최대 규모 IPO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AI 열풍으로 높아진 시장 밸류에이션을 시험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형 IPO가 종종 강세장의 정점 부근에서 등장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이 향후 투자 심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X의 IPO, AI 강세장의 운명가를 최대 이벤트로 구상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을 단순한 우주 기업의 증시 입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AI 강세장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스페이스X IPO의 예상 상장일은 이번 주 금요일 6월 12일입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IPO 특성상 마지막 순간까지 공모 가격이나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정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데뷔할 경우 AI와 우주 산업, 성장주 전반에 대한 투자 열기가 한 단계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일 경우 최근 급등한 AI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IPO는 규모면에서도 역사적인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예상 공모 가격은 약 750억 달러,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과거의 알리바바와 사우디 아람코, 메타의 IPO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미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공모 물량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초기 주가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로켓 발사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 발사 사업 외에도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 군사용 위성 네트워크인 스타쉴드, 데이터 전송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시장 성장의 수혜 가능성까지 부각되면서 사실상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 상장 이후 AI 투자 자금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기존 AI 대표 종목에서 일부 이동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상장 첫날 주가 흐름입니다. 만약 상장 첫날 주가가 30에서 50% 이상 급등한다면 투자 심리는 더욱 개선될 수 있는데 이는 AI 성장 스토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기대와 달리 공모가를 크게 웃돌지 못하거나 약세를 보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조차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현재 AI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IPO는 일론 머스크의 시장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높은 기업 가치는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번 상장은 머스크 프리미엄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과거 시장 역사에서는 초대형 기대주 IPO가 강세장의 정점 부근에서 등장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 1999년 닷컴 버블 시기 대형 기술주 상장, 2021년 리비안 IPO, 코인베이스 상장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 투자가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IPO라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 상장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현재 AI 중심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향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얼마나 강한 수급을 보여주는지. 셋째,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대표주들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2026년 하반기 AI 투자 열기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스페이스 X 자체보다는 상장 후에 AI 자금이 새 돈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엔비디아, 브로드콤 같은 기존 AI 종목에서 빠져나와 이동하는지가 또한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2024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기관자금 흐름 변화와 위험자산 전반의 재편 영향 속에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흐름 변화가 꼽힙니다. 그동안 상승장을 이끌었던 ETF로의 대규모 순유입이 최근 들어 순유출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수급 구조가 약화됐습니다. 기관 자금이나 신규 매수에서 이탈 또는 환매로 돌아서면서 가격을 지지하던 핵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관련주와 대형 기술주 그리고 초대형 기업 공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가상자산에서 다른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AI 대표주자와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대형 IPO 기대 자산이 투자 자금을 흡수하면서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 레버리지 청산이 하락을 가속화했는데요. 레버리지 청산이 뭐냐면 빚내서 산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팔리면서 폭락이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하락 과정에서 롱 포지션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도 압력이 확대됐고 이는 단기간에 가격을 급격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 오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하회한 이후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인 추세 전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고 ETF 자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순유입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상승 추세 복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주에 지표 발표 일정 가운데에서 시장이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이 고용지표, 졸투, ADP, 그리고 또한 브로드컴의 실적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졸츠 구인 건수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4월에 구인 건수 잡 오프닝이 760만 건으로 급증하며 202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구인 공고 증가했고 실제 채용은 감소했고 자발적 퇴사도 감소했습니다. 즉 기업들은 사람을 찾고 있지만 실제 채용은 좀 조심스럽다는 신호로 채용이 됐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적어졌다라는 지표가 되겠고요. ADP 민감 고용 보고도 수요일에 있었는데 역시 양호했습니다. 교육, 헬스케어 고용이 증가했고 운송, 물류도 증가했고 대부분 업종이 플러스여서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non-farm payroll 리포트가 있었죠. 금요일에 있었던 이 리포트 되게 중요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급격한 침체 신호가 없다. 그래서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은 애플의 14개발자 행사와 함께 물가지표, 소비심리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하반기 금리 전망과 AI 산업 성장성을 동시에 점검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애플의 14개발자 행사가 열리죠. WWDC인데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와 인공지능 전략, 차세대 서비스 계획을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애플이 AI 경쟁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또한 수요일에는 5월의 소비자 물가 CPI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꼽힙니다. CPI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미국의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페드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요일에는 포토샵과 PDF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아도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역시 중요한 물가 지표가 될 텐데요. PPI는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원가 변동을 측정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앞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선행 물가 지표로 불립니다. 금요일에는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 가계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경기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관심사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애플과 오라클, 어도비를 통해 AI 투자 열풍이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둘째는 CPI와 PPI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진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요. 이번 주에 6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경기가 열립니다. 멕시코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킥오프가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7시에 이 경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